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혜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바로 썸네일에 보셨죠?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심리학 방송을 진행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왜 심리학 방송을 다시 한 3, 4년 전에 쭉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시작을 했냐? 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알아가는, 나를 이해하는, 그리고 나를 수용하는, 자,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나의 목표와 계획이 모두가 다 성사되거나 실현되거나 이제 그럴 수 있고, 또 주변하고의 관계도 엄청 예전하고 완전 다른 양상으로 편해질 수 있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영부영 저도 이제 10년 정도 심리학 이상 10년 좀 넘었네요. 예, 그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를 스스로가 잘 알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고 그렇게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없더라. 이게 제 경험에서 얻은 이야기예요. 물론 공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가장 우리가 주제로 삼고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음,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진짜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확고하게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변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변한 게 좋네? 안 좋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안 좋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수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뭐 잘 알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다 나를 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연세가 좀 있다. 이런 분들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아주 비근한 예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어떤 거냐면, 내가 분명히 나는 이런 일을 잘할 만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성향도 안 되고, 뭐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하거나 뭐 이럴 만한 성향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르니까 나 저거 잘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내 성향에는 이런 일을 하면 너무 딱 맞는 성향이라 일을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보이는 거랑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저건 별로야 이렇게 해서 선택하지를 않았던, 예,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정작 나하고 정말 잘 어울리고 내 성향에는 딱 맞는 일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고를 때도 직업 적성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적성 검사, 직업 적성 검사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를 심리 검사로 해서 이게 표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받으면 무슨 생각을 처음에 딱 드냐면, 내가 이런 일이 맞다고?
하고 너무 의외의 결과에 많이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본인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라는 거는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이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설문 문항이 있고 검사 문항에다가 본인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뭐 나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항을 본인이 직접 체킹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당신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직업군이 낫고 이런 직업군은 좀 피해야 될 거다. 이렇게 주는데 이걸 받고 진짜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해보신 분 경험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분이 이거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게 빠져 있거나 이런 경험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 성향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성향은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물론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금상첨화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 성향에도 맞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과 성향은 많이 다르더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말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경우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 지금 뭐 괜찮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뭐 지금 마음 괜찮니?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요런 부분에서도 애매해지는데 어떤 일을 뭐 예를 들어 막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뭔가 막 과소비를 했거나 막 이런 뭔가 독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그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내가 최근에 좀 스트레스가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했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꾸 곤란하게 만들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누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뭐 회사 동료나 이런 분들하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거를 무슨 심판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이 막 이렇게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상대 친구나 뭐 누가 야 너는 보니까 너는 뭐 평상시에 딱 이러잖아. 그러니까 너는 딱 요런 타입인 거야. 너 그거 싫어하더만. 너 이거 좋아하더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런다고?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데. 난 그런 타입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주제든 그 또 하나는 어머 너 그거 알았어? 맞아 나 그래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긍정을 하는 이걸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호기심도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뭐 그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게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보통 주제가 자기인데도 뭐 요렇게 세 가지 정도 타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자기가 그런 타입이란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한테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이거는 이제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탁 반응을 이게 뭔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다고? 너 잘못 알고 있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뭐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이렇게 괜히 막 면박 주고 이렇게 뭔가 좌절시키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너 그래, 너도 그래, 너도 똑같아 쟤랑 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건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죠. 네. 그냥 단순히 인격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쭉 오랫동안 함께 지켜본 친구거나 가족들이 야, 너도 그래. 너도 그런 면이 있어. 너도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고 새로운 내가 인지하지 못한 면을 이야기했다. 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그런다고? 나 아닌데? 막 이렇게 아닌데 하면서 약간 긴가민가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가 바로 그런 성향을 본인은 가지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룰을 딱 정해놨을 거예요. 앞에 두 번째 경우죠. 너 그래. 맞아. 너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는데 바뀌고 싶지가 않아. 뭐 내지는 말은, 나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저 무의식에서는, 알아. 너 알았구나. 너도. 근데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난 그게 좋거든. 이게 무의식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경우는 반응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방어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자, 이랬을 때는 저 무의식은 알아요. 그러나 의식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에고니, 뭐 초자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뭐 이드니 뭐 들어보셨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전문 용어 빼고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는 누구냐면, 아주 본능적인 애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나만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항상 하는 거는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저거를 뭐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본능적인, 예,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다가 맛없으면 남을 주더라도 절대 마시거나 뭐 계속 먹게 되면 안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이들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거 뭐 할래? 싫어. 맞다. 미안. 그건 아니고, 글쎄, 뭐 약간 이기적인 면이 확 하고 나왔다가, 깜짝 놀래갖고 다시 이렇게 수그라드는 요런 형이죠. 요런 자아가 있고, 또 하나의 자아는 도덕 선생 같다고 표현을 해요. 초자라고 하는데, 얘는 도덕 선생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옳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사회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뭐 누구를 막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서 막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타고났다기보다 만들어졌겠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예요.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이 자아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막 그냥 뭔가 나쁜 말을 막 하고 싶어서 저 친구한테 막 욕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갑자기 마음이 콱 하고 죄책감이 들면서 너 그러지 마. 너도 지난번에 누가 너한테 그랬을 때 별로였잖아. 이런 생각이 스스로 탁 하고 드는 거예요. 바로 얘가 선생님 같은 자아예요. 이런 자아가 있어요. 웃기죠? 재밌죠? 그러니까 되게 막 그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폭군인 자아가 하나 있고, 하나는 탁 도덕 선생님 같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에고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애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본능적인 자아와 선생님 같은 자아를 적절히 이렇게 합쳐가지고 융화시켜서, 얘를 이제 어느 정도 얘도 쓰고 얘도 쓰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자아. 바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성격 이러면 이 아이, 예, 중간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너 성격. 이게 바로 얘가 그 자아입니다.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세 단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요 아이한테, 그 본능적인 아이한테 많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요게 많이 치우쳐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 도덕적인 선생님은 멀리하고 요로 갑니다, 자아가. 그래서 자꾸만 아주 본능에 충실해. 이래가지고, 남들한테 막 상처도 쉽게 주고, 그리고 뭐 신경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막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요 자아가 중간에 있지 않고, 요렇게 또 선생님 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 자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 본능 싹 다 무시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슨 강박증적으로 막 뭔가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막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남들도 막 너도 이렇게 해. 그건 옳지 않아. 막 이런 식의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있는 중간의 자아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중간 자아가 어느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으신가요? 이쪽인가요? 이득? 이쪽? 네, 초작? 선생님? 네. 제일 좋은 건 가운데 있는 거죠. 원래도 가운데 있으니까 적절하게. 또 너무, 본능적인 거라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죠? 이게 좀 있어야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누가 나를 공격하면 선생님 같은 사람은 잠시만요. 선생님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막 이렇게 하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잣대를 대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드가 톡 하고 튀어나오면 뭐라고 써? 말 다시 해봐. 이렇게 싸우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를 쓰고 또 만약에 또 아닌 경우에는 또 얘를 선생님을 데다가 좀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드나 초자나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타입은 내가 아니라 외부, 남이, 타인이 관찰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된 자아를 외부 분들이 타인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저번에 보니까 너 그때 뭐 먹을 때도 그렇고, 너 그때 혼자서만 막 이렇게 했잖아. 너 되게 좀 그래 보였어. 너도 그런 면 있어. 이러면,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얘를 외부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부정하느냐, 나도 알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나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자기 분석이라는 자료인데요.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적 자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의무적 자기에 대한 평가, 세 번째로 가능한 자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제가 이제 요거는 커뮤니티에다가 분석하는 그 문항이 있어요. 문항을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영상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게 같은 문항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가족관계나 나에 대한 거나 질문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상적인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라는 나잖아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체킹을 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트에다 표시한다 그러면 빨간색 펜으로 빨간색 뭐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난 여기 이렇게 해서 문항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무적 자기. 자, 이런 거는 뭘까요? 예, 의무적이란 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하는 거. 바로 이 부분에는 파란색으로 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지라고 그랬죠? 똑같은 질문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이거는 그래, 이거 그래 이렇게 하고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능한 자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상적인 거와 의무적인 거는 뭔지 확실히 구분이 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조금 노력하면 요것도 가능할 것 같고 요것도 될 것 같고 요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요거 조금만 하면 된다. 된다.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검정색으로 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미리부터 알려드리면 뭐 여기 뭐 우측에 많이 기재가 됐다, 뭐 표시가 됐다, 좌측에 많이 표시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세분화적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이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가 한 점에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이상적, 의무, 이 세 가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얼마만큼 가깝게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슷하게 어떤 구간 안에서 비슷하게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점이 비슷하게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의무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가능한 것들이 한 영역 안에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체킹을 했는데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이쪽 끝에 있다가 저쪽 끝에 있다가 막 요 가운데 있다가 막 이렇게 완전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여러분 좀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 방송을 앞으로 계속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송 홍보를,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로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방송들이나 아니면 여건이 되시면 상담소를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상담, 정신분석 같은 걸 통해서 바로 이런 간격을 좀 줄여가는 겁니다. 이상적인 것과 가능한 것, 의무적인 것, 이런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그래야 자기가 통합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내가 의도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마치 무슨 뭐 영화처럼 탁 깨놨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간밤에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람이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상담소 이런 데를 다니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분화되어 있는 거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지가 바로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좀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보면은 나는 뭐 비슷한 줄 알았더니 내가 체크했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간격이 크다. 근데 간격이 크다라고 본인이 딱 느껴지면은 요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요런 뭐 제목이 아니라 비슷한 뭐 조금 다르지만 다른 제목으로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자세히 알고 우리가 우리를 다 알게 되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혹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우리가 뭐 선택을 못해서 선택 장애란 말도 나오잖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소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원하는 거 하면 되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막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많이 없어져요, 진짜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격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예,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 영상은, 찍다 보니까 또 20분이 후딱 넘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영상 주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